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후폭풍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이 끝나고 대통령실에서 8시가 좀 넘어서 이 전체 영상을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30초 분량의 영상이었는데 당시 상황이 이랬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되게 대통령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고 계속 고성을 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돌고 있는 영상은 끌려가는 영상만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한 좀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효과는 더 커 보이잖아. 예, 오히려 후폭풍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얘기 오늘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해석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상을 보면은 악수한 뒤에 거의 곧바로 끌려나가는 영상도 그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영상을 보면 김용현 경호처장이 손을 이렇게 휘두르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예.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가격을 하는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영상 공개에 따른 후속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지만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게 맞느냐 이 부분도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데 내일 창당 대회를 여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고요. 이 창당 대회에서는 당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부도 결정이 되고요. 이게 좀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 제가 개혁신당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깜짝 이벤트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물을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초대장을 누가 올지는 아직 다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초대장을 다 보냈다. 오늘 안에 참석자가 다 정리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관전 포인트가 있느냐 물었는데 참석자 얘기를 한 거 봐서는 어떤 기대하고 있는 인사가 있지 않을까? 뜻밖의 인사가 있을까요?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승민 의원이 온다면 좀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낙연 대표나 뭐 김종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은 계속 같이 함께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선출이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어차피 이준석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건 모르죠.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뭐 지켜볼 포인트라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3지대가 얼마나 시너지를 낼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준석 위원장이 내가 이낙연 대표라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불출마가 양보 겸손 미덕이 아니다. 출마가 책임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어제 출연한 박원석 전 의원도 그 얘기를 했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두고 오히려 이별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나오기 전에도 대통령에게 3가지 사안을 요구했었잖아요. 뭐 홍범도 장군 논란 또는 뭐 해병대 최상병 사건 뭐 이런 거를 좀 결자해지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받기 어려운 것들을 던져놓고 함께하지 않을 그런 뭐 빌드업을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인데 이번에도 이낙연 대표가 받기 어려운 계속 뭐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호남에 출마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함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별 공식에 따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입장은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겠죠. 근데 개혁신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만나서 연애를 해보지도 못했는데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뭐 창당도 하고 정책도 내고 비전도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신당은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서로 맞는 구석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합치지 말자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혁신당만의 그 큰 원칙이라고 한다면 대표 또는 그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직접 뛰어야 한다. 이게 지역구를 출마하는 사람과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돼서는 안 된다. 네. 뭐 이게 개혁신당의 공통된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1 더하기 1이면 뭐 2가 돼야지. 뭐 2보다 적으면 뭐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준석 그 위원장이 계속 던지는 이유가 좀 우위에 있다. 협상이라는 데에서 좀 우위에 있다.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해 보이는데 네.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진도도 빠르고 지지율이나 어떤 세력도 가장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그 이낙연 측 말고 미래대연합 어제 나왔던 박원석 의원 측에서는 우리가 너무 급한 티를 내면 안 된다. 이준석 위원장에게 급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종합해보면 개혁신당은 좀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도 이낙연 대표에게 좀 무리할 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걸 지켜보고 있는 미래대연합은 개혁신당 페이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신정현 전 도의원이 또 예. 뒤에 국민 면접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사과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 어떤 건인지 좀 네,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성동 전 마포을 당협위원장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네. 다만 그 해당 지역구에는 원래 이게 나온 게 이제 정청래 의원과 붙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마포을. 예.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는 여전히 내가 진다는 생각은 안 든다 이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공천 논란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맞습니다.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공천 그 신뢰가 훼손당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공천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총선에 악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지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에서 그 수도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한 예비 후보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 실제로 공천을 준 건 아니지 않느냐.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거 전략 차원이라고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포을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원에서도 비슷한 예. 일이 있었고요. 예, 또 원희룡 인천에서도 있었고. 장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이슈가 하나 또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예. 앞에 거는 본인이 사과를 한 거고 예. 이거는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 비대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하든지 대통령실의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김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도 그 입장이 유효하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거든요. 예. 심지어 하태경 의원은 윤재욱 원내대표와 의원총회에서 설전을 벌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은 공작이고 함정이었다. 그 본질을 강조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뭐 아무거나 받으면 되나? 뭐 국민은 안 좋게 보고 있으니 고개 숙여야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유감 입장을 밝혔어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양쪽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김 여사가 지금 나와서서 또 직접 사과를 해버리면은 선거에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야당에서는 이어서 뭐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를 끌고 갈 테고 그러면 총선까지 이 이슈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뭐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하태경 의원은 이걸 털어내지 않으면 선거가 위험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목할 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인 것 같아요. 예. 앞서 우리가 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김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공천 논란에 휩싸여서 만약에 이분이 사퇴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는 어떤 다른 의도로 이분을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더 줄이는 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맞물려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분의 거취를 좀 유심히 지켜보면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짧게 짚어볼까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서울대교구 찾았어요. 예,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을 했고요.
정 대주교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언급하면서 하루속히 완치되길 같이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상황을 언급하면서 남북 화해를 위한 가톨릭 교회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정대주교는 2027년 세계 청년 대회 뭐 도움과 협조 요청했고 또 홍 원내대표는 그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을 언급했어요. 그때 예. 그 국회가 개원을 하면은 미사를 하잖아요. 신자 보통 의원들이 그렇죠. 모여서 당시에 염수정 추기경이 그 미사를 주례를 했는데 그 미사에서 사형제 폐지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원할 때 21대 국회가 열릴 때 했던 숙제인데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뭐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